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저희 17강 강의입니다. 네, 오늘 나가실 내용은 우리 일치 파트 대표적인 수의 일치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수의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문상에서, 이 구문상에 또 병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같은 계열 또는 같은 구문을, 그죠? 같은 논리상의 어법으로 연결하는 내용들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문장의 강조를 위해서 도치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핵심적인 파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주어랑 동사의 수의 일치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논리상의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논리라고 하는 구조를 조금은 더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수의 일치라고 하는 내용은, 그죠? 이미 여러분들 요거 앞에서 배우셨지만, 우리가 영어의 주어라는 것과 이렇게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각각의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관계를, 그죠?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어라고 하는 이 명사가, 그죠? 단수 명사면, 동사는 역시 단수 형태가 왔다라는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비동사 같은 경우면 is 계열이 오겠죠, 그죠? are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였다면 was, 현재 완료였다면 has been, 그죠? 이런 것들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단수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 동사에다가 뭐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s나 es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이해가 되시겠죠? 단 조동사 계열이라면 여러분들 조동사는 그저 단수라고 하는 표현이 없죠, 그죠? 네, 조동사는 수의 일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셀 수 없는 명사도 역시 단수 취급한다고 배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뭐 여러분들 그죠? 명사구. 자, 명사구에 해당되는 거 뭐, 그죠? 동명사구와 투부정사구 역시 단수 취급하는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명사절 기억나시나요? 자, 명사절은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접속사 that, 그리고 뒤에 완벽한 1형식부터 5형식에 걸려있는 아이가 주어 기능을 할 때 역시 뒤에 단수 동사가 왔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쭉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있었고, 그 다음에 whether과 같은 아이의 if가 있었지만 걔는 주어 자리에 나가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들, 그죠? 이런 아이들이 명사절에 해당되었고, 이런 아이들은 다 단수 취급했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의 일치는 주어랑 이렇게 동사의 순서가, 그죠? 앞과 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의 수의 일치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수의 일치는 이렇게 생기지가 않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앞에 장소 부사인 형태가 대열이 등장했는데 이 아이가 그죠? 앞으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구문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의 일형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왔다면 is냐 are냐라는 아이의 핵심 사항은 앞이 아니라 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대열 문제는 is냐 are 문제예요. 그래서 자, there isn't table in the room 하고 돼 있죠? 그러면 방 안에는 테이블이 있다. There are many tables in the room. 그죠? 방 안에는 역시 테이블들이 많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기본적인 수의 일치 파트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역시 수의 일치에서 또 단수 형태를 표현하는 형태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원어브 복수명사죠, 그죠? 자, 원어브 복수명사는 여러분들 일종의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문법을 철저하게 배우는 되는 이유는 구문이라고 하는 독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자, 보세요. 자, one of the 그리고 뒤에 복수 명사라고 하는 이렇게 구조가 나오면 이때 여러분들 이 one은 그죠? 대명사예요, 대명사. 자, one이 가리키는 대명사는 어나 on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뒤에 동사가 왔을 때 이 동사는 주어를 잡아야지 수일치가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서의 주어는 얘입니다. 얘. 근데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결국 여기에 하나짜리죠. 그래서 언제나 얘는 무슨 취급? 그죠? 단수 취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그죠? the only라는 아이가 붙고 그죠? 그다음에 이 only가 없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one of the 그죠? 이렇게 복수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오면 언제나 이 아이도 역시 뒤에 동사라고 하는 구조에서 그죠? 단수 동사를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주어는 요거란 얘기예요. 요거. 네. 아시겠죠? only는 이렇게 한정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더 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원을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쪽에서 배웠었던 거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관계 대명사가 붙어 있을 건데요. 보세요. 똑같이 one of the 여러분 이 자리는 한정사 자리입니다. 그죠? 뭐 this 소유격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수 명사가 왔죠. 자, 이렇게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동사를 쓰면 is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냐면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인 그죠? 또는 이렇게 that 이라는 아이가 오면 여러분 기억나요? 자, 관계 대명사가 오면 한 문장 안에 그죠? 동사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의 핵심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라는 아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후나 이 후주 뒤에 나오는 이 동사, 즉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썼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문장 구문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순서를 하고 얘를 받는 동사가 하나가 뒤에 더 와야 돼요. 그죠? 이 아이는 무조건 단수 동사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똑같이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 구조가 그죠? 마침표를 이렇게 뒤로 해서 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동사의 수일치는 그죠? 원이 왔다라고 해서 원을 잡는 게 아니라 원이 잡는 거는 요 아이예요. 그죠? 이 아이는 선행사 잡는 겁니다. 그럼 항상 얘는 뭐가 되겠어요? 복수 동사가 되겠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수식어로 들어온 요 아이는 그죠? 명사 쪽을 수식해준 아이고 나머지 문장은 그죠? 원어브에 걸리는 이 동사라는 거예요. 자, 필기하시고 여러분 정리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오시죠? 그죠? 제가 필기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예문 보시죠. 자, she is one of my friends who understand me 라 되어 있죠. 자, 역시 구문으로 따지면 동사가 하나가 있죠. 그죠? She is one of my friends. 완벽한 문장 들어왔고 who가 가리키는 대상은 friends니까 understands가 아니라 understand 이렇게. 그녀는 그죠?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죠? She is the only one of my friends who understands me라 되어 있죠. 이제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자 보셔야 돼요. 앞쪽이 이번에는 the only one of the 복수 명사 그리고 여기처럼 who 또는 which 주격 관계 대명사 쓰고요.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의 뒤에 문장 구조가 나올 거고 여기에 동사가 하나가 더 오겠죠. 메인 동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그럼 다시 얘의 동사도 잡고 얘의 동사도 잡았죠. 근데 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끊었잖아요. 끊어읽기는 이렇게 잡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그냥 원어브가 아니고요. the only one of라고 나오면 얘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잡는 거냐면 이때 이 who라고 하는 동사는 그죠? 이 관계사는 그죠? 복수라고 하는 아이를 잡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는 무조건 단수 동사로 쓰셔야 되고
이 뒤에 거도 단수 동사로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일한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he is the only one of my friends. 여러 애들 중에서 오직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 who는 결국은 얘가 아니라 the only예요. the only one이에요. the only one. 여러 아이들 중에서 걔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걔의 캐릭터가 누구야? 나를 이해하는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받는 의미상의 내용은 friends, 아무런 나랑 의미 없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아이라는 개념에서 단수 동사가 온 거고 관계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를 더 넣어준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the only는 뭐다? 관계사가 오더라도 그죠? 무조건 뒤에는 다 단수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요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건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다 한 거라서 자, many 뒤에는 여러분들 뭐 들어와? 당연히 복수명사 또 동사도 복수동사가 들어오겠죠. 그죠? 자, many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뒤쪽에 들어오는 요 아이도 복수명사가 이렇게 들어오고 당연히 동사도 그죠? 복수 형태의 동사가 3인칭 표시가 안 돼서 들어오겠죠? 단 조심하실 건 many는 절대로 셀 수 없는 명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앞쪽에 many가 아니라 그죠? much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있어? a lot of. 두 번째 lots of. 세 번째 그죠? plenty of. 그죠? 요런 아이들은 그죠?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는 many, 들어오시고 자, 단수 명사 쓰시고 동사의 종류도 단수 동사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 many,라는 아이는 그죠? 다수야. 그냥 하나를 잡는 거야. 그래서 다수의 명사는 이렇게 등급 그냥 덩어리가 하나란 얘기예요. 자, 이번 보세요. 자, many soldiers were killed at the field 돼 있죠. 자, 많은 군인들은 그죠? 전장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many soldiers니까 war 쓰시면 돼요. 이렇게 s 쓰시고 이번에는 many a soldier wasn't killed at the field 하면 덩어리로 읽는 거야. 그죠? 이 군인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다수가 그죠? 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단수 명사, 단수 동사를 수일치로 합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역시 이 파트도 우리가 한정사 파트에서 배우셨는데 자,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 자, 앞에 a number of라는 말이 있죠. 이 a number of의 뜻은 여러분들 many라는 뜻이에요. many. 전체가. 그럼 당연히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겠고 그리고 동사도 그죠? 복수 형태의 동사가 오겠죠. 이렇게. 그죠? number of many. 자, 우리가 뭐 배우셨죠, 여러분들? 사이에 a good 또는 a great 그죠? number of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그죠? 네, 이것도 같은 계열입니다. 자, 반면에 뭐는 여러분들 더 number of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요. 이렇게. 단 이 아이는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넘버는 여러분들 수식 구조가 이거에 대한 수는 이란 뜻이에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수가 주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사는 단수 형태를 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문 보면 a number of patients 하면 많은 환자들은 are dying 그죠? 죽고 있어요. The number of patients 환자들의 수는 그죠?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도 앞에서 배우셨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분 표시어입니다. 부분 표시어. 자,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앞쪽에 이런 아이가 붙죠. most 또는 half, some,
그 다음에 뭐 일부, 그죠? part, 나머지, 그 다음에 뭐 분수. 자, 분모가 2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그죠? s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얘는 분자, 분모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서수로 표현하고 분자는 기수로 표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정한 부분이니까, 그죠? 뭐 10% 이런 거. 그죠? 여기다가 오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더 쓰시고 명사 이렇게 쓸 건데요. 여기 잠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 요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many, 뭐 much 다 들어와요. 이 명사는 여러분들, 그죠? 복수 명사랑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명사 자리에는. 아시겠죠? 복수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most 같은 경우나 some 같은 경우는, 그죠? 또는 뭐 part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아이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자, 단수 동사가 오느냐 복수 동사가 오느냐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가 시험 문제 타겟이니까,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런 아이를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 자,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of 플러스 명사라고 들어오면, 예, 여기에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얘만 수일치 적용해서 시키시면 돼요. 어차피 셀 수 있는 아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10%도 당연히 복수예요. 그 중에 most도 당연히 복수고, 그 중에 some도 당연히 복수예요. 자, 반면에 셀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10%도 당연히 얘는 셀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보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이런 부분 집합은 복수면 복수로, 셀 수 없으면 단수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most of his time is spent reading. 그죠? 대다수 시간을 그는 독서하는 데 보낸다. Most of his friends are rich. 그죠? 역시 복수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죠? 항상 요것도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죠? 등위 상관 접속사 기억나시죠? 자,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알듯이, 그죠? and, 그 다음에 but, 그 다음에 yet, or, so, for, nor, 그죠? 이런 아이들이었죠. 근데 등위 상관 접속사는 여러분들 달랐죠, 그죠? 등위 상관 접속사는 앞쪽에 특정한 아이랑 콜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첫 번째, 여러분 배웠던 both A and B 이거였죠, 그죠? Not only 블라블라 but also B, 그죠? 이런 거 있잖아. Not 블라블라 but B, 그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 앞쪽에서 배웠죠, 그죠? as와 as도 배우셨고,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일치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자,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both A and B가 어디 왔을 때 주어 자리에 왔겠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왔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 동사가 수일치가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게 타겟이야. 자, both A and B는 언제나 A, B 둘 다니까 언제나 이 아이는 복수가 될 겁니다. 복수. 아시겠죠? 셀 수 없는 아이도 두 개가 연결되면 걔는 복수입니다. 수로 세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죠? 바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엥? 제가 이걸 안 했나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 이 문장을 그냥 바로 보시죠. 자, 이미 앞에서 했고요. 예.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그죠? 요런 형태가 들어오시면 돼요. 요런 형태가. 그러면 not A but B. 그죠? 또는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런 아이들의 수일치는 주어가 될 때 다 B라고 하는 아이, 즉 동사 가까운 쪽에다가 다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다 동사 가까운 쪽입니다. 자, 보세요. either you or I라 돼 있죠. 너 또는 I. 둘 중에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동사 가까운 쪽에 수일치를 맞추세요. neither she nor you도 동사 가까운 쪽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not you but she도 동사 가까운 쪽에 맞추는 거야. 즉 are가 아니란 얘기야. not only he but also his parents도 동사 가까운 쪽에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 가까운 쪽에 맞추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as well as는 그죠? 어차피 우리 구문상에서도 as well as의 수일치는 가까운 쪽이 아니라 얘는 유일하게 먼 쪽입니다. 그래서 as well as라고 하는 아이는 잡아서는 is가 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곧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기본적인 원리를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네, 이런 게 있죠. 역시 주어 자리에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 때 each라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every라고 하는 아이는 무조건 우리 배울 때 뭐만 있다고 배웠어요? 얘는 유일하게 형용사 형태만 존재하고 절대로 뭐가 없다고 배웠죠? 대명사 형태는 없다고 했죠. 그죠? 하지만 반면에 each라는 아이나 그죠? 또는 either이라는 아이나 또는 neither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죠? 뭐 형용사와 또는 대명사라는 아이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명사로서 주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으로서도 주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each student, 그죠? each 뒤에는 언제나 셀 수 있는, 그죠? 단수가 옵니다. 그리고 동사는 언제나 뭐가 오겠죠? 네, 단수 동사가 옵니다. every는 절대로 그죠? 뒤에 every is 이렇게 못 씁니다. every boy and girl이라 되어 있죠. every가 붙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뒤쪽에 A and B라는 구조가 아무리 와도요, 얘는 무조건 다 단수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지켜내시면 돼요. every boy and girl은 무조건 뭐라고요? 단수입니다. 그죠? 모든 남자와 여자아이. 하나의 덩어리야. either or two books죠. 여기에 주어는 either이에요. 그래서 is로 가는 거예요, 단수로. neither of students도 주어는 neither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likes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가 우리 수일치에서 이제 개념, 논리에 대한 개념인데, 자 보세요.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이나 무게가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형태로 쓰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 아이를 단수라고 하는 아이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3년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일단 생긴 거는 복수예요. 3년은. 그죠? 근데 지금 is it a long time to spend in arm이라 되어 있죠. 즉 하나의 단위로 쓰이는 거죠. 3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 단위는 너무 길다. 그죠?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그죠? 지금 몇 개월인가요? 저는 28개월 군대 생활했거든요. 네. 그래서 줄어 주셔가지고요. 네. 27개월 1주 했어요. 네. 현역입니다. 참고로 저는. 네.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뭐 채 2년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것 같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은 그죠? 굉장히 쏜살 같다라는 뜻인데, 이제 요 아이가 여러분들 누적 개념이라는 계열로도 있어요. 누적. 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1년 쌓이고 그 다음 1년 쌓이고 그 다음 1년 쌓이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고 그죠? 뭔가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면 이런 아이들은 복수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작가가 어떻게 얘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3 years have passed since he died. 그죠? 그럼 이 사람의 느낌은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쏜살같이 하나의 덩어리체에 대한 개념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죠? 네. 그죠? 뭐, 떠나간 사람
굉장히 그죠? 힘들죠. 가시면. 자, 그다음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명사 and 명사는 원칙적으로 복수지만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는 단수 취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bread and butter를 is를 썼으면 버터 쳐발린 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우리 왜 버터빵, 빵 안에 버터 들어있잖아. 그죠? 그거 따로따로 떼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고, 버터 앤 브레드라고 하고 뒤에 r가 쓰게 되면 그건 진짜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에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는 많이 나오죠? 자, 구와 절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죠?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동사가 is고 여기도 동사가 is고 여기는 동사가 그죠? 요거예요. 자, 동사 앞에 놓여 있는 형태는 싹 다 주어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라고 하는 기능은 요게 주어가 되겠죠. To treat them as in hostage. 그죠? 그래서 그들을 적대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죠? 범죄다 이렇게. 그래서 to 부정사가 지금 주어가 된 거고요. Writing letters. 그죠? 이거는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죠. 그래서 s가 붙어져 있다 하지만 그죠? 이 아이는 절대로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How they got there. 그죠?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는 doesn't concern me. 나에게 그렇게 그죠?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구나 절은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죠? 그럼 이런 구를 우리가 문법에서는 무슨 구라고 부르죠? 명사구라고 하죠. 또 이런 구를 절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하죠?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다 알아보셨네요. 네. 자, 다음에 what은 여러분들 그죠? 이제 somethi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mething은 단수 형태, 복수 형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보세요. 얘 지금 is고 그죠? 얘 지금 is고 얘 are죠. 앞에 있는 거 지금 똑같이 생겼죠. What I need is, what I need are. 그죠?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자, what I need is라고 돼 있으면 그죠?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다 돼 있죠. 우리가 볼 건 얘예요, 얘. 즉, 주격 보호랑 그죠? 주어의 관계죠. 뒤에가 지금 무슨 명사가 왔어?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what도 셀 수가 없는 something이겠죠, 그죠? 반면에 자, what I need are books죠. 즉, 얘를 보는 거야. 즉, 이렇게가 콜로케이션이라면 여기 등장하는 what도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복수겠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것도 하나 참고 해주세요.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주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수의 일치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오는 수식 어구는 주어와 동사에 일정하게 그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자, with some boys는 우리가 구문으로 따지면 제가 항상 무슨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전명구라 그랬죠. 전명구가 예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명구는 첫 번째 그 논리상의 구성이 명사를 수식하면 이 아이는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전명구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때에 따라 뭐도 되죠? 부사구가 되죠. 그럼 결국 주어는 전체예요. 그죠? 전체. 그죠? 전체.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주어가 a man이니까 is가 떠야 되겠죠. 그죠? a man, boys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밑에 것도 볼까요? The rules of this game isn't simple. 이라 돼 있을 때 얘는 수식 어구죠. 그죠? 그럼 얘를 잡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거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사절의 수의 일치 볼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who라는 아이는 제가 무조건 어떻게 끊어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who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야. 그러면 일단 끊고, 동사가 뒤쪽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오면 두 번째에서 끊으라 그랬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에 걸려있는 요 아이는, 그죠? lady를 다 나타내는 아이죠? 그럼 여기 is는 도가 아니라 lady입니다. 그죠? 그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잡았고, 그 다음 하나 더. 얘도 얘 잡아야 되죠, 수일치.
그러면 당연히 s를 이렇게 써야죠. 그죠? 선행사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도치 구문의 일치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곧 우리가 도치를 할 건데, 자, 도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장소부사구라는 게 있어요. 장소부사구. 자, 장소부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아까 봤던 there 또는 here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아이도 일반적인 장소부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원래 부사의 위치는 문장 제일 끝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앞쪽으로 커마 없이 튀어나가면 우리는 얘를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죠? 강조 형태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아까 봤던 there이라고 한다면 그죠? 시험 문제 패턴은 얘와 얘를 잡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복수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일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일치가 여러분들 내용이 꽤나 많아요. 물어보는 포커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팁을 하나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법 시험 문제에서 그죠?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시험 유형을 조금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수능 유형이나 또는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주죠. 예를 들어서 is가 맞느냐, are가 맞느냐 이런 유형의 문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학교로 따지면 서술형이 있죠. 그죠? 서술형에서 제대로 그죠? 이 is냐, are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빈칸 유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빈칸에 is 또는 그죠? are를 보기에서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 것. 네 번째는 밑줄 유형이 있어요. 밑줄 유형은 그냥 틀려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1번 하고 이렇게 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문법의 그죠?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가 아니고요. 동사가 먼저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잖아. 그러면 제 1번 원칙이 먼저 수의 일치부터 맞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를 동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제 1번 문제는 수의 일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수의 일치를 여러분들이 동사 문제라면 잘 정리를 하셔서 문제 유형을 잘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 병치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병치. 네, 병치는 논리상의 특징이 구문에서 드러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 번씩 찾아가 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자, Mr. Park is a lawyer, a politician, and he teaches라 되어 있죠. 자, 기억나시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등위접속사는 그죠? 보통 and, or, but, yet, so, for, 그 다음에 no, 그죠? 이런 게 들어 있었죠. 이런 거는 제가 무슨 표시하던가요? 그죠? 저는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죠. 자, 삼각형 표시의 기본 핵심은 앞쪽의 완벽한 문장과 뒤쪽의 완벽한 문장을 연결하겠다는 얘기고, 앞쪽에서의 완벽한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이 형식이면 주어, 동사, 이 형식이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죠? 3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구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뒤에 완벽한 문장도 뭐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1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2형식이라면 주어, 2형식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이라면 주어, 3형식 동사, 목적어, 4형식이라면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이라면 주어,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완벽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아이야.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죠.
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와 B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 중에서 같은 주어와 또는 동사가 있다면, 만약에 같은 주어가 있다면 같은 주어에 해당되는 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하지만 등위 접속사 뒤에는 주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뭐를 인지하면 돼? 같은 주어였구나. 또는 같은 주어와 동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동사만 없어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같은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죠? 동사 따로 주어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동사가 같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요건 배우셨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서, 자, 앞에는 완벽한 문장이고 and인데 얘네들만 나무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도 여러분들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같은 주어 동사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그죠? 자,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유형이 기본적인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어떤 유형이 추가가 되냐면 이 유형이 있어요. A, B, and C라는 유형. 네, 이 유형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유형은 좀 잘 들으세요. 얘도 여러분들 일단은 얘는 병치, 그죠? 연결이에요. 병렬 구조인데 항상 기준은 B가 기준이에요. B가. 자, B가 여러분들 그냥 A and B라는 연결 구조만 있었다면 B 쪽에서 선택권이 있었죠. 생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해돼요? 커마는 여러분들 역시 and였다라는 얘기야 원래.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3개여서 A, B, and C라는 구조를 만든 거지만 B는 이 구조예요. 지금 A and B라는 구조. 그래서 B가 기준권이 있어요. 생략을 할 건지 말 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C라는 아이는 A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B의 구조를 따라가셔야 돼요. 이해돼요? 왜?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 A, B, and C라고 하는 구문은 문법에서 구문이 일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B한테 누가 있었고, 그죠? 생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고, 그리고 C는 누굴 따라가라고요? B를 따라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Mr. Park is a lawyer, 뭐가 생략된 거야? Mr. Park, is가 생략된 거죠. 그럼 당연히 and 뒤에 이 아이는 틀렸죠. 왜? 적어도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와야지. 그죠?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다음 Mr. Park이 생략됐다고 읽으셔야겠죠. 아시겠죠? 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쫓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자, 두 번째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형용사 파트입니다. 자, 형용사를 보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자, John is young, 그 다음에 enthusiastic, and he has intelligence는 틀립니다. 자, 구문이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A, B, and C죠. 그럼 역시 원래 여기도 and였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죠? 여기 언급한 것처럼 B한테 선택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생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C라는 아이도 B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John is가, 그죠? 여기에 생략된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John is intelligence가 아니라 형용사인 intelligent 이렇게 써야겠죠. 생긴 거는 형용사, and 형용사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뭐 부사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arallel죠. 병치예요. 똑같은 거 쓰라고요. 이렇게. 왜 똑같은 거 쓰라는 얘기야? 구문이 같으니까. The work wasn't handsome and skillfully done 하고 돼 있죠. 자, 보세요. The work was가 A였고 B에도 the work was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두 개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일이 handsome을 할 수는 없죠. equal은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handsomely를 써서, 그죠? 그 일은 아주 잘, 그죠? 마무리가 된 거겠죠? 이렇게 부사 형태를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네,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도 볼까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생겼죠. 보세요. He went to New York, bought some books, and visiting his daughter. 돼 있죠? 이것도 지금 틀렸죠? 왜?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He went to나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bought니까 he가 생략된 거야.
그럼 당연히 and 뒤에도 뭐가 써야 돼? He visited라고 써야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를 잠깐만 치세요. 5번에다가. 네, 5번에다가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네, 볼까? 자, 우리가 등인 연결 접속사를 할 때 생략 가능했던 거가 일단은 첫 번째는 주어,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가 생략 가능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to 부정사에 이 to라는 놈이 생략 가능합니다. to 부정사 전체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to 부정사에 to가 생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to know and teaching이 아니라 to know and to teach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주어가 두 개니까 a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he continued to search, to에서 생략을 했죠. B가 생략을 했으면 C도 생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여러분들 편입이나 공무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A, B, 그리고 and 이렇게. 자, 됐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타동사 계열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 목적어를 예를 두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B에서 그 권한이 있는 B에서 to를 없앴다면 C는 B를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 to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4번 이렇게. 그러면 뭐 해야 되는? 100% to를 지워야만 합니다. 왜? B가 to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동명사는 당연히 동명사로만 가겠죠, 그죠? 자, 보세요. In many spare time,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I like reading novels and or to watch가 아니라 watching,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잡으시면 돼요. 뒤에 걸 잡으시면 되고. 자, 분사는 여러분들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있죠? 분사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요. Surprised and she wasn't embarrassed. 그죠? 역시 surprised and embarrassed 이렇게 맞추면 돼요. 왜? 같이 연결할수록 she was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8번은 별표. 그죠?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그죠? 등위 상관 접속사에서 그죠? 등위 접속사에서 생략 가능하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주어, 두 번째는 같은 주어 플러스 같은 동사,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to 부정사의 to는 생략 가능해요. 근데 생략이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절대로.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래 바로 절이라고 하는 i에 쓰는 접속사예요. 즉 접속사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절대로 생략을 하지 않아요. 영어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Frank knew that. Frank는 알고 있었어요. He was potentially an alcoholic. 그죠? 그는 잠재적으로 그죠?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그리고 he should drink no more. 그는 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and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거가 얘는 문장이 아니라 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도 뭐가 와야 돼? 그죠? 목적어 형태가 와야 되니까 대시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이걸 잡아내는 거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아시겠죠? 요걸 잡으세요. 그다음 만약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Frank knew that he was potentially an alcoholic and that 들어왔죠. 이 대시 because나 어떤 다른 접속사로 변해 있어도 틀려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접속사를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그죠? 접속사를 다르게 쓰는 것도 안 돼요. 네, 병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에 의한 병치도 한번 쭉 보시죠. 여러분들 재밌어요. 이것도 보면
He wants you either to go by train or by plane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구문을 보시면 either A or B야. 그러면 얘와 얘가 맞아야 돼요. 적어도 그죠? 이렇게는 못 써요. 자, 그러면 to go by train 쓰면 아니면 to go by plane 쓰든지. 그리고 either A or B니까 얘랑 똑같은 거 전치사 꼭 쓰고 써야 되고 either train or니까 명사니까 명사 쓰고 이렇게. 즉 either이라는 아이는 필요에 따라서 옮겨 댕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옮기는지 A or B를 꼭 맞춰 쓰셔야 돼.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 꼭 쓰셔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 구문에 대한 병치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적절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자, studying isn't as difficult as 비교급입니다. 여러분들 as difficult as. 자, 이렇게 쳐보세요. 비교급은 이렇게 치시고 as를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자, studying은 difficult 하다. 그죠? 일이 difficult 한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studying is difficult가 완벽한 문장이고 as 뒤에도 working is difficult가 그죠?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To answer accurately is more important than you finishing quickly.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당신이 빨리 끝내는 것보다. 그럼 more에다 이렇게 치고 than에다가 이렇게 치세요. 그럼 앞에 완벽한 문장은 여러분들 뭐예요? 딱 보더라도 그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작가의 의견이고 비교 대상은 너가 빨리 끝내는 것보다야. 그죠? 근데 이건 왜 틀렸을까요? 연결고리가 안 맞죠? 그죠? To answer accurately is more important than to finish quickly라고 써야 맞을 거 아니야. 그죠? 비교 대상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니까. The climate of Incheon is similar to, be similar to도 역시 비교급이고요. to까지. 얘는 than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soul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앞에 주어는 기후예요, 기후. 그죠? 근데 지금 인천의 기후랑 서울을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서울의 기후인데 여기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that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때 쓰죠. 뒤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수식 어구에 대신하는 대명사, 수식 어구를 받는 수식 어구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that입니다. 또는 복수라면 도우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that은 누굴 대상으로 가리키는 거야? 더 climate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 인천의 날씨와 기후랑 서울의 기후는 비슷하다 이렇게, 그죠? 정말 비슷한가요, 그죠? 네, 제가 살아보질 않아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